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1일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많은 관심 속에 개막됐습니다. 우리 휠체어 농구는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마지막까지 시속 게임을 벌이며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을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열정과 도전의 장,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일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휠체어 농구리그 개막식을 열고 앞으로 펼쳐질 3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KWBL 휠체어 농구리그는 아시아 최초의 휠체어 농구리그로 국내 유수의 휠체어 농구 구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불참을 선언했던 고양홀트 휠체어 농구단이 재합류해 총 6개 구단이 경기에 나섭니다. 정규리그는 11월 28일까지 춘천 등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고 이후 12월 17일부터 3일간 챔피언 결정전을 통해 우승컵의 향방을 가릴 예정입니다. 이날 한국 휠체어 농구연맹 최욱철 총재는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하며 안전한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방역입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방역에 신경을 최대 쓰고 반드시 이 경기가 성공해서 앞으로 이 휠체어 농구가 장애인 운동의 확산의 계기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개막전에서는 리그 3연패를 노리는 서울특별시청이 춘천시 장애인 체육회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특별시청은 높이를 앞세운 공격과 정확한 외곽슛으로 매 쿼터 득점을 쌓아가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스코어 56대 48로 승리하며 가볍게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끈 김영무 감독은 리그 3연패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리그 3연패는 당연히 하고 싶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지껏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저희는 이제 한 팀이 돼갖고 한번 지더라도 맥없이 지고 그런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매 게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휠체어 농구 최강자를 가리는 여정.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달간의 열띤 경쟁이 코트 위를 가득 메울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이번 달부터 생계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 생계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에 대해선 부양 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9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올해 10월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 3단계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적 정신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고 방문 서비스 횟수도 늘어나 기존 시범 사업보다 두텁게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부터 장애인 당사자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은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과 장애 등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 건강관리와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 관리,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그동안 진행해온 1, 2단계 시범사업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 관리 유형, 상담 대상 확대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의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 관리 서비스를 지적, 정신, 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 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를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의약품의 점자와 QR코드 표시 의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30일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 용기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위한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유효기간과 의약품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검색 기능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품목별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등에 탑재된 QR코드 인식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깥에서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한정된 실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구를 통해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전한 기업이 있어 권영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환경 문제가 큰 이슈인 요즘 경기도 일산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놀이처럼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초록색 상자, 와인글라스 카드는 유리라고 쓰인 상자에 넣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재활용도 배우고 재밌어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환경보호도 배우고 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유익한 교육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재밌게 익히며 생활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학습 교구를 개발한 고양시의 한 교육 전문 기업에서 해당 교구제의 기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구환경과 기후변화, 저탄소를 위한 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저희 제품들이 충분히 함께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백여 개나 되는 기부 규모도 상당하지만 그 내용물도 충실합니다. 폰과 연동된 다양한 스마트 기능과 함께 사운드펜으로 놀이하듯 영어, 중국어 학습까지 가능합니다. 놀이 형식으로 분리수거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환경교육을 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환경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착한 기업의 통큰 기부는 미래 환경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가 특별합니다. 좀 환경에 대한 탄소 중립, 제로 시대에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린이집과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교육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수복 대표가 기증한 교구들로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배우게 될 지금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가꾼 환경을 머지않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탄소 중립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어린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제3회 새싹동요제 시상식이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령 문화예술 축제 한마당인 제24회 보령예술제가 오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보령 문화의 전당 및 문예회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셋째 날인 10월 2일에는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제3회 새싹동요제의 시상식과 수상자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공지를 보고서 우연히 참가하게 된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추억을 쌓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부모로서 또 다른 행복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제3회 보령시 새싹동요제를 맞이해서 9월 26일 날에 본선을 걸쳐서 오늘 이제 시상 및 앙코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했는데 올해 아이들이 그 전년도에 쑥 많이 큰 모습을 보고 많이 흐뭇하고 아이들 수상자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 내년에 더 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예총보령지회가 주최하고 보령예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보령시가 후원하는 이번 보령예술제는 미술, 사진, 연극,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총망라하는 예술대전으로 지역의 모든 예술단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24회째를 맞이한 보령예술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문화와 예술로 승화하는 시민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는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달 28일 국동 임시별관 1층에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 육아 나눔터 1호점을 열었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공간으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하게 됐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6,5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기자재를 지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전문 강사와 교구제 지원을 통한 금융교육과 사회성 발달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는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전남 순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위해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순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순천시청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단은 총 15명으로 순천시와 협력해 창의도시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유네스코의 국제연대 사업으로 순천시는 오는 11월에 순천 문학포럼을 개최하는 등 2022년 국내 가입, 그리고 2023년 국제 가입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도산하 공사 출연기관 성과 보고회를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공사 출연기관 업무 보고회에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 발굴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업무 보고회에서는 도산하 18개의 공사 출연기관이 모여 연초 계획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공사 출연기관에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 사업과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관의 특화된 연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정과제를 발굴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목천 심은경 화백의 초대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카스 갤러리에서는 개관 1주년 기념으로 목천 심은경 화백의 초대전이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심은경 작가의 감각적이면서 유려한 터치로 표현한 개성적인 수채화와 서양화 작품까지 16점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길과 기와장 위로 떨어진 낙엽, 그리고 억새밭 등 익숙하면서도 고요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자연의 풍경을 독특한 질감과 그윽한 색감으로 빚어냈습니다. 이번 주제는 그 마음 안에 걸어둘 그 한 점의 풍경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면서 그 자연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또 저라는 그 심은경이를 통해서 그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우리 가까운 곳에 그림 한 점 정도는 심은경의 풍경을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하고 준비했습니다. 심 작가는 단체전과 초대전 120여 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최근에는 섬섬여수, 낭도, 갱번미술길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미술화단에서 화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색감과 감각적인 터치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에게 고즈넉한 가을 향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리 뉴스 전해드립니다. 행복나눔재단이 지난달 30일 점역학습 자료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학습정보 누리집 에듀모아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 학습 시 점자로 제작된 학습 자료가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보가 흩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행복나눔재단은 에듀모아를 개설하며 체계적인 지원에 돌입했습니다. 에듀모아는 시각장애 학생용 학습정보 누리집으로 점역학습 자료 약 2,000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주로 사용하는 음성 듣기 기능에 최적화돼 있어 정보 검색이 쉽고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29일 돌봄 종사자들이 재가 서비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학습지 2편을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작업치료사가 전문적인 인지재활 기반의 내용으로 직접 연구 제작했으며 진행자용 지침서를 따로더 돌봄 종사자의 이해와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지상정 2편은 기억력 자극과 강화를 위해 제작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상 기억하기와 추억 회상하기, 기억력 자극 활동으로 1편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느껴지는 10월입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인 만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10월은 일교차가 가장 심한 달이기 때문에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겉옷을 미리 준비해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고요. 환절기인 만큼 계절성 질환인 추곤증을 느껴지신다면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